셋째이자 장남인 현민이의 중요한 임무는 강아지 밥주기다. 한 달 전에 태어난 강아지와 노는 재미에 개밥 주는 일이 즐거워졌다. 아버지 월섭 씨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운 축사를 짓는 데 쏟는다. 언제 나왔는지 이번에는 다섯째 주한이가 아버지 조수로 활약 중이다. 아빠를 조금씩 돕는다고요. 아빠를 돕는다고? 네. 가느다란 철근 위에서 외줄 타듯 일을 하는 월섭 씨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른다. 오늘도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일을 마친다. 아이고. 아, 다리가 다 풀렸다. 아빠 겁먹었다. 위에 올라가면 다리 얼마나 떨리는 거 아나? 무서우니까. 나의 예언이다. 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향하다. 비가 온다 생각해네. 이제 비 올 때는 쉬고 이것도 대단하는 게 비가 와도 해야 돼. 소들 저기 우리 육성우 소들 칸에 그 참 버럭버럭하게 치우도 못하고 해나는 거 봤잖아. 내가 뭔지 무섭다. 내가 막 그냥 잠시만요. 여기 나는 밝아져. 따신 방에 자고 마른 방에 자면서 달려. 내 새끼들인데 아이씨 진짜. 생각만 하면은 막 빨리 해서 봐봐. 여기 발 맞춰봐. 해야 되는데 그쪽 발이 아니다. 오른발이다. 일이 잘 안 되네. 아이고. 방 안에서는 성민이 때문에 난리가 났다. 모두 하나같이 배가 아파서 성민이를 도와줄 수 없다고 꾀병이다. 성민이가 바지에 실례를 한 모양이다. 바로 위 9살짜리 형에게 처리를 부탁해보지만 실패. 이번에는 맏형인 현민이를 잡고 늘어진다. 결국 성민이 뒤처리는 어머니 차지가 되고 말았다. 축사일로 부모님이 늦을 때는 저녁 식사도 칠남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부엌 일을 하고 아래 동생들이 상을 차리고 손발이 척척 맞는다.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건 칠남매의 공통점. 함께 지내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한 생활. 성민이네 칠남매가 사는 법이다. 그래 불만도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거보다도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마음은 아프지만 스스로를 책임지는 인간들이 돼야 되는 것이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애들도 자립심을 일찍부터 키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내 이제 자녀 교육 신조지. 여름 해는 빨리 뜬다. 아침 6시. 식구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지만 아직 방 안은 한밤중이다.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어머니. 밥 짓는 게 큰일 중 하나다. 한 달에 한 두 말? 두 마리요? 두 말. 방학 되면 한 달 안에 쌀떡 바닥이 보일 정도로 9 식구의 식사량은 늘어난다. 일어라 이상이 유한. 어서 일어나. 아이들을 깨울 때면 잔소리가 끝이 없다. 일어나라. 어? 너 어제 늦게 자라던데 그림 그렇게 앉아놨고 너가 앉았지 내가 자지만 했나? 잔소리에도 끄덕없는 천하무적 상희와 주한이. 모르나? 난다. 잔소리보다 무서운 건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서가 늦어지는 일이다. 물 꺼둘걸? 아니 머리 씻어. 9 식구의 목욕탕이 하나라 아침에는 2명씩 사용하는 일도 다반사다.
비몽사몽 목욕탕으로 향하는 여섯째 동민. 그런데 한 발 늦었다. 이럴 땐 할 수 없이 문 앞에 진을 쳐야 한다. 그 때리면 다른 사람 들어가니까. 동민이 뒤를 이어 현민이까지 줄을 선다. 그런데 동민이 슬그머니 문 밖으로 나간다. 저거 찍으면 안 돼. 많이 급했던 모양이다. 식구가 많다 보니 음식량도 다른 가족들의 2~3배가 넘는다. 아침 상차림도 서로 도와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침에는 학교 가는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는다. 학교 가서 공부할 아이들이라 아침상은 어머니가 제일 신경 쓰는 밥상이다. 점심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먹는다. 특히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와 둘째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 저녁도 학교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다. 등굣길, 월섭시의 트럭이 통학버스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다. 오늘도 동민이는 형 현민이 무릎에 앉아야 할 처지. 거기다 성민이까지 따라 나서는 바람에 차에 탄 사람은 모두 9명. 온 가족 출동이다. 학교가 있는 함안 시내까지는 걸어서 40분이 걸리지만 차로 가면 불과 10분 거리다. 트럭 안자리는 내리는 순서대로 앉는다. 9명이 끼어앉은 자리라 움직이기도 힘든데 4살짜리는 마냥 신이 났다. 따라 나와. 자리 좁은데. 좁아. 지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난리가 집에서 납니다. 최고 성민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드디어 학교가 있는 시내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족들이 다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해졌다. 좋은 건 아니라도 좋은 거라도 막 사가지고 강군도 타야 되는데. 정민군, 이제 가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5째 주한이와 6째 동민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도착.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에 맞추다 보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조금 이른 등교다. 아침부터 서두른 탓에 동민이는 지금도 졸음이 몰려온다. 오늘 수업은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상황을 맞추는 시간이다. 소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9살 동민이는 소를 좋아하는 꼬마 박사다. 그날 오전 월섭씨 부부는 모처럼 틈을 내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런데 미숙 씨 배가 제법 불렀다. 아이고 뭐. 남편 월섭 씨도 초음파실로 들어오는데 미숙 씨는 임신 7개월, 월섭 씨 부부의 8번째 아이다. 덤벼내죠. 예, 저기 머리 쪽이고요. 지금 지가 팔을 움직이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 저기 움직이죠, 애기가요. 예, 여기 손입니다. 손목. 8째가 생긴 걸 알고 월섭 씨는 늘 기뻐하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희련이라는 이름까지 미리 지었다. 8째는 부부도 예상치 못한 하늘의 선물이다. 야, 근데 뭐 7명이나 보셨으면서 뭐가 이렇게 신기하고 좋아서 그러세요? 그래도 한 생명 한 생명 태어날 때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다 다르지. 좀 드시기 좋아요. 미숙 씨는 40이 넘은 노산인데도 아이가 건강하다는 게 고마울 뿐이다. 받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 월섭 씨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영원히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늘 설레임인가 보다. 나온 김에 미숙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기로 한 월섭 씨. 아이고 맛있겠다. 동네 분식점 수제비다. 그동안 7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잊지 못할 추억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큰아들은 어로봄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셋째는 그 당시 셋째는 어로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때는 둘만 낳고 자기르다. 둘만 낳고 자기를 잡을 때였거든. 24살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 그 후 1살 더 올러 아이들을 낳았다. 세상살이가 각박할수록 부부에겐 이렇게 낳은 7명의 아이들이 가장 큰 즐거움이자 희망이었다.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어차피 엄마 아빠는 저희들 먼저 가야 돼. 뭐 가는 거 순서가 없지만 저희들이 연합해서 잘 살라고 돈보다는 형제를 주는 게 가장 큰 재산일 것 같아서 그래서 형제들을 많이 주는 게 행복일 것 같아서 재산일 것 같아서